자, 이렇게 해서 이 정도는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얘가 논리가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는 이런 유의 문제를 많이 풀어봤어요. 그러니까 전혀 처음 보는 거는 패스해야 되지만 아는 문제는요, 들어가서 분명히 득점하고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연습을 조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그저 잘 이해를 못하는 분이 있어요. 이해를 설명해도 이걸 못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뭐 다르게 공식이 있는 게 아니라 제시하는 대로 그냥 한 건데, 그죠? 그렇게 식을 세우시면 될 것 같아요. 8번 보겠습니다. 8번도 종합원가 나왔죠? 종합원가 계산은요, 무조건 뭐를 해야 됩니까?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먼저 완성품 환산량을 못 구하고는 나아갈 수가 없다. 근데 원가 요소가 몇 개인지를 먼저 봐야 돼요. 첫 번째 보니까 원가가, 모든 원가는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원가는 공정 뭡니까? 전체를 통해서 균등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죠. 이 말은 뭐냐면 원가 요소를 두 개로 구분하는 게 아니고 뭐야? 하나로만 구분하겠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맵이 딱 썼잖아요. 그죠? 그리고 얘가 물어보는 거 보니까 어쩌고저쩌고해서 기말 제공품 원가는 얼마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가야 되잖아요. 여정이 기니까 아마 심플하게 준 모양이에요. 그러면 평균법이니까 완성하고 뭡니까? 기말 이렇게 놓고, 완성은 지금 몇 개입니까? 이거 2개. 450개, 이거는요 100개. 당연히 1하고 뭡니까? 하나만 하면 되죠. 0.5 이렇게만 하면 되잖아요. 원가 요소가 뭡니까? 2개로 구분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넣고, 완성품 환산량 있죠? 완성품 환산량은 여기 450개 되고, 이거는요 50개 되니까 이거는 500개 이렇다 이 말이죠. 일단 구했습니다. 얘를 안 구하고는 안 된다고요. 일단 얘를 구해야지 그 다음에 얘기가 되죠. 그러면 그 다음에 뭐합니까? 환산량 단위당 원가를 구하죠. 이 500개를 만들기 위해서 투입한 원가가 몇 개냐 얼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평균법은 기초제공품의 완성품도 뭡니까? 단계에 같이 투입된 걸로 보니까 37만 5천 원?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럼 단위당은 얼마입니까? 750원? 맞나요? 750원. 그럼 여기 나왔죠, 그죠? 근데 우리가 물어보는 거는 기말 제공품 원가를 물어보니까 기말 제공품 원가 50을 뭡니까? 그럼 50 곱하기 뭡니까? 750원을 하게 되면 이 금액은요 37,500원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해서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여기까지는 풀었는데 이때 왜 또 어렵냐면 9번 문제가 힘들었어요. 9번 문제, 그죠? 균등이익률법이라는 게 있죠. 출제가 거진 안 되다가 뭐야? 2회차에서 균등이익률법이라는 걸 내니까 사람들이 뭐야? 한 번도 뭡니까? 생각지도 않았던 부분인데 문제는 얘가 답이거든요. 얘가 답이니까 어려웠다는 겁니다. 자, 다른 것들이 그럼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읽어보고 잘 모르는 거는 모르겠지만 내가 아는 거는요. 이게 체크해 나가면 할 수밖에 없습니다. 틀린 거. 우리 분리점이라는 것은 뭐냐면 결합원가가 뭡니까? 개별적으로 식별될 수 있는 하나의 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량기준법에 가장 있죠. 장점 하나밖에 없는 거. 물량을 가지고 나누니까 판매 가치를 모르더라도 뭡니까? 할 수 있는 그거밖에 없다. 그죠? 그 다음에 분리점의 판매 가치법은 뭐냐면 판매 가치를 뽑을 때 판매량을 가지고 해요. 생산량을 가지고 해요. 항상 생산량을 가지고 원가를 배분해야 되죠. 그 양에 대해서.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생산량을 이용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균등이익률법은 왜 문제가 되냐면 얘가 추가 가공원가 빼고 결합원가를 동일한 이익률로 배분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똑같은 이익률을 만들려면 추가 가공원가가 있으면 뭡니까? 이익률을 높여주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결합원가를 상대적으로 적게 배분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일한 이익률을 맞춰주면. 근데 얘가 볼게요. 추가 공비가 높은 제품에 대해서 더 많은 결합원가가 배분되는 게 아니고 적게 배분된다. 그죠? 여기 더 많은이 아니라 적게 되죠. 원래 추가 강화원가가 있는데 또 뭡니까? 많이 배분하면 그게 이익률이 맞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그때 기본 모형할 때 우리 한번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형 때문에 사람들이 약간 어려워했다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거 좀 틀렸고, 그죠? 그 다음에 이 문제도 뭡니까? 그냥 대충 대략 난감 보면 잘 못 풀어요. 잘 안 풀린 듯한 느낌이 있어요.
이 문제도 꽤 어려운 문제죠. 그죠? 이거 어떻게 하는지 보죠. 일단은 여러분들은 쭉 읽어보니까 정상개별원가 계산이고 매출원가에 포함된 제조간접비 배부액이 그죠? 매출원가란 안에 뭡니까? 매출원가 안에 직접재료비, 직접노예, 제조간접비가 배부된 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1,400원이 뭡니까? 매출원가를 구성하는 있죠. 거기에 배부된 금액이 1,400원이 있다 이거죠. 근데 기말의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를 매출원가에서 전액 조정한다면 조정한 후에 매출원가는 얼마냐 이렇게 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기존에 1,400원이었는데 여기에서 제조간접비를 조정하니까 얼마가 됐냐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배부 차이가 얼마인지를 나와 있습니까? 불소치약인데 그죠? 불리한 차이인지 이런 게 있습니까? 없죠, 그죠? 일단은 그게 돼야지 뭡니까? 이걸 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불리한 차이가 나왔으면 어떻게 됩니까? 뿌리니까 모두 다 뭡니까? 그 차이 나는 걸 다 매출원가로 옮기면 뿌리니까 뭡니까? 다 플러스 하니까 다 더해진다. 이렇게 그걸 배우셨잖아요, 그죠? 그거까지 머리를 생각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단 배부 차이가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우리 배부 차이는 어떻게 구합니까? 앞에 실제 발생액이 있고 그 다음에 예정 배부액 있죠. 예정 배부액이 있을 거고 이 부분이 바로 배부 차이잖아요, 그죠? 이 차이를 일단 구해야 되죠, 그죠? 이 차이가 얼마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야지 그를 조정한 결과에 금액이 나올 거니까. 자, 그럼 실제 발생한 금액은요? 1,800원 적습니다. 1,800원 적고 예정 배부액은 실제 배부 기준으로 예정 배부를 곱하죠? 예정 배부율이 있습니까? 없죠? 여기 나눠야 되지. 예정한 걸로 500원 나누니까 얼마입니까? 5원 되겠습니까? 예정 배부율이 5원 되죠, 그죠? 그러면 300 곱하기 뭡니까? 실제 배부 기준에서 예정 배부율은 5원 하니까 뭡니까? 이 금액은 1,500원이 될 것이고 여기서 빼면 300원이 뭡니까? 플러스가 되니까 불리한 차이고 과소배부다, 그죠? 여기 과소배부잖아요, 그죠? 불리한 차이잖아요, 그죠? 그럼 불리한 차이는 이거를 전부 다 뭡니까? 어디에서 조정한다고요? 매출원가에서 조정한다면 기존에 배부된 1,400원에서 전부 다 매출원가로 플러스해서 더 올려지니까 뭡니까? 300원이 다 더해지니까 뭡니까? 1,700원이 정답이 된다, 그죠? 그런 점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앞에 원가 문제도 뭡니까? 이걸 5문제 중에서 뭡니까? 3문제밖에는 못 풀 듯한 느낌이 들어요. 잘 개념을 못 잡으면. 그래서 만약에 풀더라도 시간을 많이 잡아먹게 했던 그런 유형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믿을 거는 그죠? 세법밖에 없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소득 처분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대수표에서 상해로 처분하면 당연히 근로소득으로 귀속될 거고, 이걸 인정상해를 하죠. 그래서 인정상해는 언제 하느냐 하면 이렇게요. 요 인정상해는 바로 법인세 신고기일 있죠. 3월 31일 날 지급한 걸로 의제해서 언제 신고합니까? 4월 10일 날 신고 납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원천세 수령 신고를 해야 되고요. 근데 참고로 우리가 반기별 납부 있죠. 상시 고용 인원이 20인 이하에 있죠. 그런 자는 반기를 끊어가지고 한꺼번에 신고할 수 있는데 반기 중에 이런 금액이 있다 하더라도 뭡니까? 이거는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시 인원이 적어서 하는 거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즉 인정상여분에 대한 신고는요. 반기별 납부 안에 포함해서 7월 10일 날 할 수 없다는 것도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여기 있네요. 그래서 근로소득에 틀린 거. 근로소득이 되고 시기는 근로를 제거한 날에 그죠? 제공한 날이고 그 다음에 상해로 지급 의제는요. 신고일 날 한 거고 반기별 납부자는요. 7월 10일까지 안 됩니다. 언제까지? 반드시 뭡니까? 이날에 지급한 걸로 의제해서 뭔가 3월 말일자로 그죠? 지급 만약 연말 법인이라면 반드시 그죠? 그래 4월 10일까지 해야 된다. 그죠? 보시고요. 그 다음에 12번 볼게요. 업무용 승용차에 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업무용 승용차는 2016년도에 부터 이 규정이 됐는데요. 기존에 과속상각을 배제하고 5년 정액으로 신고 조정으로 뭡니까? 상각하는 제도가 됩니다. 그러면 부인한 금액이 있으면요. 그 이후 연도에 상각 미달액이 있으면요. 그 당연히 있죠. 우리가 일반적인
추인 논리 있죠. 기왕 부인액 중 송금산입 추인액 개념으로 그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틀린 게 정률이 아니다, 그죠? 정액법이 5년 정액이죠. 정률 때문에 가속이 되니까, 문제가 되니까 500만 원이죠. 5년 정액으로 의해서 800만 원까지, 그죠? 인정해주는 제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 전부 다 제가 얘기했던 보험에 가입하지 말면 안 되고, 초과한 금액은 부인했다가 나중에 미달한 금액이 있으면 추인한다는 거고, 업무용 승용차에 관련 비용은 감가상각비, 임차, 보험료랄지 차에 유관된 모든 비용을 의미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종합소득세 하니까 업무용 승용차가 있잖아요. 딱 내보니까 감가상각비 떨고 딱 해서 정확히 뭡니까? 차량 운행 기록부 안 쓰려고 그죠? 10만을 빼서 뭡니까? 900, 그죠? 990, 2만원을 맞춰가지고 였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 13번 볼게요. 부가치세 신고할 때 과표에 포함되는 거 그랬어요. 과세하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쭉 스캐닝 보여요. 이미 불공제 받은 거는 토해낼 거 없다. 이거는 과세 안 되고, 직직작작작이니까 작업복이고, 그 다음에 외부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건 괜찮은데, 이게 사업자가 뭔가, 그죠? 시작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된 저하를, 즉 매입세액 공제 받은 저하를 자기의 고객에게 뭔가 정했다, 공짜로 줬다는 말은 사업상 정의에 해당이 되니까 뭔가 당연히, 그죠? 포함되는 거고, 사업상 간주공급이다, 그죠? 간주공급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14번 우리 법인세법상의 접대비와 기부금에 관한 얘기를 해보죠. 접대비는 발생주의, 기부금 현금주의고, 기부금 중에서 그죠? 일반적인 지정기부금과 법정기부금은요, 무조건 장부가액이에요. 장부가액. 근데 우리 법에 좀 세부적인 얘기인데, 특수관계자한테 주는 지정기부금이나 그 다음 비지정기부금은요, 이렇게 장부가액으로 보지 않고요, 여기 보시면 맥스 규정이에요. 맥스 규정에서 뭡니까? 시가하고 뭡니까? 장부가액 중에서 큰 금을 뭡니까? 장부가액으로 합니다. 약간 디테일한 부분이죠, 그죠?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적인 법정기부금하고 지정기부금은 무조건 뭡니까? 맥스 규정이 아니에요. 그냥 장부가액이에요, 장부가액. 근데 이제 특수관계자인 뭡니까? 한테 준 지정기부금이나 비지정기부금은요, 둘 중에 큰 놈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이걸 잘 몰랐다 하면 밑에 붙죠. 접대비 한두 초과액은요, 손불하고 기타세율 맞고요. 기부금 한두 초과액은요, 어떠한 경우라도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의 구조에서 조정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다 맞는 얘기잖아요. 만약에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맞는 걸 보고요, 이게 좀 잘 모르면 얘를 체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될 부분입니다. 15번 볼게요. 우리 종소에 관한 있죠. 종소 공제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거 찾아볼게요. 500만 원 되죠? 500만 원은 45세 배우자는 기본공제 되고, 퇴직소득 금액이 뭡니까? 200만 원이 있다면 8종의 소득금액 기준이 있죠. 100만 원이니까 연간 해당되지 않고 맞고, 기본공제가 아닌 자는요, 추가공제도 안 된다고 했고, 배우자가 사업소득하고 일용직이 아닌 근로소득, 일용직이면 괜찮은데 아닌 소득 50을 합하면요, 120이 되겠죠. 합해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되는데 얘는요, 아니다, 그죠? 그러면 기본공제 되지 않는다 했는데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니죠, 그죠? 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런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볼 때 좀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이제 과감하게 스킵해서 아는 거를 정확하게 있죠, 딱딱딱 하고 나머지 좀 어려운 거는 나중에 풀어야 되지. 그걸 계속 있으면 이거 푸는 데 있죠, 30분을 줘보세요. 이거 풀 수 있는가? 못 푼다, 그죠? 그러니까 빨리빨리 선택해서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